풀이해보고 나서요 14장의 신춘한자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문장 풀이를 한번 읽어본데요. 왕송가가 물어 말했다. 오에게 따르기보다는 차라리 조에게 따르라고 하니 무슨 뜻입니까? 그랬네. 오는 아랫목 신을 말하고 조는 부엌 신을 말한다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작게서 말씀하셨다. 그러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그물로 잡히면 빌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풀겠네요. 무슨 말인지는 뭐 글자 읽어보면 다 알 수는 있는데 서로 지금 존대를 하고 있잖아요. 네. 서로 지금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왕손가하고 공자가 지금 등장해요. 근데 서로 존대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공자가 노나라에서 대사국까지 있단 말이에요. 대부의 지위에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자가 지금 존대를 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대부 이상의 지위를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왕손가라는 사람이. 근데 왕손가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위나라 대부예요. 군사적으로 전문가, 군사를 잘 다루는 그런 전문가로 취급되는 사람인데 왕손은 성이고 가는 이름이에요. 이 복성시죠. 그러니까요. 왕손이 성이고 가는 이름인데 그 위나라 영공 때에 그 대부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문장 풀이를 때요. 공자도 대부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공자는 52세에 노나에서 대사부 역할을 했잖아요. 대부인. 근데 지금 왕손가가 위나라의 대부라고 했어요. 노나라의 대부였던 공자가 왜 위나라의 대부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 이거예요. 노나라에 있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공자가 52세에 대사부를 했고 그러다가 한 4년 동안 했어요. 52, 53, 54, 55. 55세에 노나라에서 자기를 제대로 쓰는 정치적으로요. 제대로 쓸 수 있는 쓰임이 없다는 걸 알고 주의천하를 시작해요. 55세에 나라를 떠나요. 그래가지고 횟수로는 14년, 만으로 한 13년 동안 주유천하를 해요.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는데 그 가운데 위나라에 최고 많이 머물렀어요. 그리고 최고 먼저 간 나라가 위나라예요. 그 위나라 지금 대부예요. 지금 왕손가가. 그럼 왜 위나라를 갔냐 이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한 세 가지로 들어서 얘기해 보면은 하나는 노나라에서 가까웠어요. 노나라에서. 그러니까 중국 지도를 그래 보면은 춘추전국 시대 때 중국 지도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여기에 이렇게 쏙 들어간 부분을 좀 더 자세히 그려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이게 이제 산동반도예요. 산동반도. 이게 파리만이요. 파리만. 이게 파리만이고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게 이게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이게 파리만이 이렇게 여기 속으로 이렇게 요 부위가 여기가 산동반도죠. 산동성. 우리말로 중국말로 산둥이지만요. 산동반도죠 이게. 여기인데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파리만이 굉장히 크게 그려보면 파리만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파리만인데 여기가 제나라 있어요. 제나라. 그 다음에 여기가 노나라예요. 제나라하고 붙어 있죠 이렇게요. 네. 노나라. 여기가 위나라예요. 여기가 위나라. 여기가 이제 연나라고. 그러니까 노나라, 제나라는 서로 제나라하고는 서로 알력이 있는 상황이니까 제나라는 못 가고 또 노나라를 공자가 떠난 이유가 제나라에서 여하고 말을 보내면서 노정공이 정사를 게을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희망해가지고 노나라를 떠난단 말이에요. 공자가요. 그러니까 제나라가 공자를 견제하기 위해서 여학을 보냈거든. 그러니까 제나라로 갈 필요는 없지. 그래서 위나라로 이렇게 간 거예요. 위나라. 그래서 위나라에 오랫동안 머무는데
위나라가 가까운 데다가 위나라가 또 형제국이에요. 노나라는 주무왕이 천하를 통일하고 나서 봉토를 해서 주공단한테요. 주공희단이죠. 단한테 봉토를 준 땅인데 위나라는 희봉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희단이고 희봉이라고 하는데 무왕이에요. 주무왕이 형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무왕이 형제들이 많은데 그 밑에 동생이 주공단이고 이게 주공단이고 그다음 여러 형제 가운데 밑에서 위에 두 번째가 지금 희봉이에요. 희봉. 이게 형제 그러니까 무왕이 죽고 나서 상왕을 갖다가 보필하기 위해서 주공단이 노나라를 지금 아들한테요. 백금한테 단서리게 했는데 이 주공단하고 희봉하고는 서로 형제가 돼 형제. 형제가 되기 때문에 그게 형제 나라로 간 거예요 지금. 더더군다나 공자 제자가 3,000명 정도가 되는데 3,000명 가운데 뭐 줄여서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가운데 노나라 제자 다음으로 많은 나라 사람이 위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근거지 제자들이 거기에서 능력을 발휘하니까 아무래도 활동이가 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까운 데다가 형제인 나라인 데다가 또 제자들 또 노나라 다음으로 많은 데다가 그러다 보니까 주로 조유천 나오면서 위나라에 많이 머물렀어요. 공자가. 그 55세에 조유천하를 시작해서 막 처음 간 나라가 위나라고 그 위나라에서 지금 왕손가하고 지금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5세에서 58세까지가 위나라에 있었어요. 55세, 58세까지. 그 상황에서 지금 왕손가하고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갖다가요. 문장 상황이 그렇게 돼요. 자 그렇게 알고 난 다음에 문장을 직접적으로 풀이를 해보죠. 왕손과 문활, 왕손가가 물어 말했다 이거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여자에 더블 여자, 줄 여자라고 그러지만은 비교격으로 쓰는 뭐뭐보다는 뭐 이렇게 쓰여지는 글자예요. 더불어서 비교를 하는 상황인데 그때는 뭐뭐보다는 그렇게 풀이하고요. 그 다음에 기미 했는데요. 뭐 미자가 아첨할 미자인데 아첨하면서 따른다고 해서 따르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것을 따르기보다는 그렇게 되고 있죠. 그러니까요. 그 따르기보다는 근데 뭐에 따르냐 이거예요. 얘가 어조사 어쩌가 들어가는데 이건 뭐 처속격으로 봐야겠네요. 오는 지금 저 밑에 풀이된 것처럼요. 아랫목 신을 갖다가 말하는데 중국의 사람들은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놓을 때요. 이쪽 방향은 동쪽이고요. 이쪽 방향은 서쪽이고 이쪽 방향은 남쪽이고 이쪽 방향은 다 북쪽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남쪽과 서쪽에 구석진 부분이요. 요 부분을 갖다 오라고 그래요. 오가. 지금 요 방향이요. 그러니까 이게 집이라면은 이게 집 속에 방이잖아요. 지금 집 속에 방인데 이 집이 있다면 집이 이렇게 있다면은 집 속에 방이라고 생각했을 때 밑에 이제 집을 들어가기 전에는 계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집으로 올라가는 계단. 더더군다나 지금 오가 지금 아랫목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아랫목신이라는 건 제사를 받는 신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당이라고 생각해야 돼 일단. 그럼 사당으로 생각하면은 사당에 보면은 사당이라는 게 사당의 당자가 뭐예요? 집당자가 높은 곳에 있는 집이잖아요. 높은 곳에 있는 집이니까 집은 집인데 높은 곳에 있으니까 올라갈 때 계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계단이요. 계단이 동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는데 원래 사당에 의식을 해야 할 제주는 오른쪽 계단을 이용해요. 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성균관에 가가지고 그 대성전에 오르고 나올 때 대성전에서 문묘를 지낼 때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계단에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 오른쪽으로 올라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여기는 우리가 올라가면 홀이나 마찬가지인 공간이야. 홀 대기실과 관련돼요. 그 여기가 제사 공간이에요. 제사 공간인데 이 제사 공간이 바로 지금 5에 해당되는 곳이다 이거예요. 5에 해당되는 곳.
이 제사공간 이쪽이. 네 사가 1, 2, 3, 4는 4가 지금 5방에 있다 이게 5방. 자, 그 오자기에 그러니까 그 오자의 소고자는 달리 아랫목신을 뜻하게 되는데 그 아랫목신에게 따르기보다는 영미 했는데 여기서 미도자 차라리 영자에 차라리 따른다 이거죠. 뭐에 따르냐 이거예요. 조에 따른다. 근데 조는 이제 조왕신처럼요. 부엌신을 말한 거죠. 그러니까 아랫목신과 부엌신의 차이는 그거예요. 비유를 한 거예요 지금. 그 당시 시쳇말이에요. 시쳇말 이게. 그 당시 시쳇말이 이것보다는 이것이 뭐 더 낫다 뭐 이런 의미인데 시쳇말이 뭔지 알죠? 네. 시쳇말을 이렇게 쓰면은 사람이 죽은 시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시쳇말로 뭐 요즘에는 뭐 윤심이 정치에서 통하는 말이야 뭐 이런 식의 표현일 때 시체말인데 이때 시체는 사람이 죽은 시체가 아니고 그 당시의 체제에서 나온 말이다 이게. 그 당시 체제에서 흔히 유행하는 말을 시쳇말이라고 그래요. 오늘날에도 시쳇말 쓴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시쳇말에 시체를 갖다가 죽은 사람이 몸으로만 사람들이 의력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죽은 사람이 몸과 관련돼 가지고 왜 시쳇말을 쓰지 시쳇말을 쓰는데 이건 그 당시 체제에서 흔히 쓰는 말을 갖다가 뜻하는 말이 시쳇말이에요. 그 시쳇말이 지금 이거인 거예요 지금. 여기 미어오론 영미 어조라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시쳇말이었던 그 시쳇말을 들어서 왕송가가 공자를 떠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서 그거 이제 왕송가가 덧붙여서 얘기한 거예요. 하이야리용 해가지고 무엇을 잃은 것입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공자한테요. 이 말 자체가요. 그러니까 공자가 지금 말을 했어요. 자왈 공자가 말을 했는데 불연하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이 같은 대분이가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얻을 잡을 액자예요. 잡히다 뭐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잡히다로 바꿔요. 허물제자는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그물망자에다 안일 빗자인데 그물에서 빠져나가지 않게 한다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런 그물로서 대그물을 뜻하는 대나무로 만든 그물을 뜻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그물이라는 뜻이 있는 글자예요. 그물에 그러니까 앞에가 획자가 잡히다로 풀이된다면은 획을 그물로 봤을 때 그물에 잡힌다 그러는데 어디에 그물이냐? 하늘에서 만든 그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허물로 풀이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글자가 갖고 있는 뜻 본연의 뜻을 그대로 적용시켜가지고 잡히다고 했는데 뭐에 잡히냐 이거예요. 그물에 잡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물로 저는 풀인 거예요. 허물로 풀이지 않고. 이유를 알겠죠? 네. 제가 쓴 이 교재의 이 특징이 뭐냐면은 글자의 본래의 뜻을 그대로 살려줘서 풀이하는 것이 지금 저 교재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자 자체가 갖고 있는 그 본질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하늘에 그물로 잡히면 그렇게 풀이했고요. 무소 도ян이라 했는데요. 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곧소자요. 빌 곳이 없다 그거죠. 빌도자를 썼으니까요. 이제 야자는 종재령을 조사하고요. 자 그래서 그러지 않습니다. 하늘에 그물로 잡히면 빌 곳이 없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하늘에 허물로 인해서 잡히면은 빌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풀려도 상관은 없다 이거죠. 자 그렇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8일편 제14장에 나온 신출한자인 볼감자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볼감자는 뭐 감독이라든지 감찰이라든지 또는 뭐 감시라든지 뭐 이런 말들이 쓰이는 글자죠. 우리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한자를 교육을 하면은 좀 더 남과 다른 경력이 있는 한자 선생이 되려면은
고문자를 갖다가 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글자도 마찬가지로 고문자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 눈이 강조됐다고 봐야 돼. 이렇게. 눈동자가 강조된 사람을 갖다 이렇게 사람을 표현했는데 그게 머리 부분에 눈동자를 이렇게 강조시켜서 이거 눈동자죠. 그 다음에 그릇이 이렇게 있고요. 그릇에 뭔가가 괴어 있음을 갖다가 표현했는데 이제 물이 괴어 있음을 표현하는 거죠. 어렵지 않아요. 한자 풀숫자 제대로 공부해서 표현한다고 치면 어렵지 않아요. 요걸 일단 표현할 수 있으면은 이 글자를 갖다가 쉽게 이제 설명할 수 있는데 잘 알다시피 있죠. 눈목자에서 이렇게 된 눈이요. 이렇게 된 눈을 갖다가 반듯하게 정형으로 이렇게 되겠지만 옛날엔 주간에다가 글씨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쓰기보다는 세워서 쓰는 게 편을 쓰는 게 호대로면서 이렇게 글자가 세워졌다고 있죠. 이게 눈목자 아니에요? 눈목자인데 그 눈목자의 요 부위 눈동자가 지금 강조돼서요. 강조돼서 이루어진 글자가 바로 신화신자예요. 신화신자고 왜 신화신자에서 눈을 강조해가지고 글자가 표현되어 있는지는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죠. 일단 이게 눈이라는 것이 드러났고요. 그 다음에 이건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그릇에 물이 개어 있는데 개어 있는 물을 갖다 뜻하는 이음절 한자가 뭐예요? 지수요. 지수. 멈춰서 있는 지수. 갯물. 그렇죠. 개어 있는 물. 그릇 속에 이렇게 그릇 속에 뭔가가 개어 있다고 했는데 그게 물이라고 했잖아요. 개어 있는 물이 지수라고 그래요. 근데 지수라는 말이 명경지수에 쓰이는 말이죠. 명경지수. 명공과 지수가 서로 통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이게 지수는 개어 있으니까 자기를 비춰볼 수 있고 명경은 맑은 거울이니까 또 비춰볼 수 있고 명경이 곧 지수예요. 지금 사실은 깨끗한 마음을 뜻하는 말이잖아요. 이게 지금 그 지수가 그러니까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사람이요. 눈으로 그릇 속에 물이 고이는 걸 들여다보면 얼굴이 비친단 말이에요. 내 얼굴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군. 얼굴 확인하는 거 얼마나 많은 거울이죠. 그러니까 이 그릇 속에 기어 있는 물이 지금 거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울. 그래서 이 글자가 그릇 속에 자기 얼굴을 들여다본다고 해서 볼까 하고 있는데 뭐 살펴본다고 해서 살필까 하기도 하고 오는데 이게 거울을 뜻하기도 하고 거울 삼다 그런 뜻도 있어요. 거울을 삼다 뭐 이런 뜻까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호대로 오면서요. 이렇게 다양한 뜻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흔히 이제 본다는 뜻으로 쓰이고요. 거울을 뜻하는 글자는 호대로 오면서 있죠. 다시 그렇죠. 세금자를 붙여요. 세금자를 붙인데 그런데 세금자를 붙인데 이렇게 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데 이게 그래서 거울감자죠. 거울감자인데 여기 요 글자도 거울을 뜻하는 거울경자잖아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휴대용 가지고 다니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요것은 거울감자는 설문에도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대분이라고 썼어요. 대분자라고 이렇게. 이게 동이분자인데 물동이 생각하시면 큰 물동이다. 큰 물동이로 만든 거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이게 밥그릇 같은 데다가 밥그릇에 밥 먹고 나서 물을 담아놨는데 그 물속에 자기가 보이는데 이건 우연히 지금 본 거예요. 지금 우연히.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전문적으로 물을 담아가지고 거울로 삼을 만한 것을 만들어보자 한 것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거울인 거예요. 지금 물 담는 큰 그릇이야. 그러니까 이 그릇은 뭐냐면 이 그릇은 보기 위한 그릇이고 요것은 이제 일상생활에 쓰이는 생활도구인 그릇 속에 그냥 담긴 물이라고 생각해야 돼. 반면에 요 거울은 어떤 거울이냐면 이것에서 한 단계 더 진화된 거야. 물이 없는 거울이야. 물이 없는 거울인데 그냥 청동으로만 만든. 여기 세금자는 청동 관련된 세금이에요. 그래서 거울을 갖다가 우리 청동기 시대 때에 지배자들이 고분 같은 데서 지배자들이
묻힌 고분 같은 데서 본 동경이 나오잖아요. 동경이 나오는데 청동기 시대 때에 구리 동경 같은 걸 쓸 수 있는 사람은 지위가 높은 사람일 수밖에 없어. 지배자예요. 우리 역사 시대 고조선이 청동기 시대하고 개를 같이 오고 있는데 고조선을 세운 사람이 잘 알다시피 당군으로 알고 있잖아요. 당군이 환인의 아들 환운이 인간 세상에 나와 태백산에 내려와가지고요 사람 되기를 꿈꾸는 고무 호랑이가 뭐 나중에 이제 누구죠 웅녀하고 결혼해서 당군을 낳았다고 그렇게 당군 신화 전해지는데 그 환인의 아들 환웅이 인간 세상에 들어올 때에 천부인이라는 그 세 가지 천부인이라고 해가지고요 세 가지 그것을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청동거모고요. 그 다음에 청동방으로고 팔주령 뭐 이런 것들이죠. 팔주월령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청동거울이에요. 지금 청동거울. 거기 지금 청동거울이 지금 요 동경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건 사실은 있죠. 얼굴 들어 이게 거울이라는 게요. 거울 경경 얼굴 들어보기 위함도 있지만요. 권위의 상징물이에요. 이게요. 요 거울은 사실은 권위의 상징물. 이걸 어떻게 했냐면요. 얼굴도 들어갔겠지만 얼굴 안 들어갈 때는 이 몸에다 찼어요. 차면은 이게 뭐냐면은 딱 차고 이렇게 남쪽을 향해서 선단 말이에요. 왕이라는 거 왕의 지위가 남면 아니냐 남면. 남쪽을 향해서 볕을 바라보고 있어야 환하단 말이에요. 북쪽을 바라보고 있어 얼굴 검게 보가지고 후광이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하게 남쪽을 향해 있으면 딱 이걸 조금 차고 있으면 여기서 빛이 나요. 청동에서 청동을 잘 닦아가지고 몸에다 딱 차고 앞에다 딱 차고 있으면은 빛이 착 난다고요. 그게 이제 일반 백성들한테는 그렇죠. 이방에서는 남달리게 이제 보여지는 상황이요. 그런 권위의 상징물이 원래는 동경이었는데 이제 이걸 얼굴 보는데 빛이 나게 하려면 잘 닦아야 돼. 잘 닦다 보면 자기 얼굴 들여다보니까 이게 얼굴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또 거울이 되는 거죠. 이게요. 그래서 최초에는 우연히 이렇게요. 뭐 일상생활도 그릇 속에 물이 담긴 데서 자기 얼굴을 보다가 전문적인으로 물을 담아서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울을 만들고 또 권위의 상징물로 썼던 경을 갖다가 거울로 사용하다가 이제 오늘날에 와가지고는 12세기 들어서면서 유리가 발견돼. 유리를 사용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날 거울이 이제 유리 아니에요. 유리. 그러면서 이제 12세기 이후에는 거울을 유리로 만들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근데 그런 과정을 갖고 있는 글자인데 이게 아무래도 볼감자가 거울과 관련되는 글자이기 때문에 거울에 대한 역사를 갖다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요 볼감자가 그래서 분화돼 가지고 이 거울감자에 쓰이기도 하지만요. 또 쓰이지는 글자로서는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그릇명자인데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요 글자가 그릇명자인데 여기서는 눈목자 눕혀놓은 것처럼 이렇게 썼어요. 글자가 일부가 생략된 거죠. 위로 올라갔어요. 왜 그럼 밑에다 다른 글자를 집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볼감자죠. 이게 볼감자. 이 오늘날 쓰이는 이 볼감자가 요 형태가 이렇게 요 위로 올라갔어요. 이렇게. 지금 이 볼감자 설명할 때 사람이 있고요. 요 사람이 요거 그 설명 안 했나요? 사람이 죄송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여기에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다음에 눈은 이거요. 그다음에 점이 위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점이 그릇 속에 요거 그릇 속에 괴인 물이 이 점이에요. 그다음에 그릇명자고요. 근데 요 글자에서는 요거 그릇명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감이 여기서 이제 음이 바뀌어요. 유성음이 니을로 바뀌면서 람으로 바뀌면서 볼견자가 달라 뒤에 볼람자가 돼요. 볼람자. 관람하다 열람하다 할 때 쓸 남자예요. 그 다음에 물이 넘친다고 해서 넘칠 남자도
볼감자가 음역하는데 그 형태를 그대로 이번에 써지면서 이걸 6차 참 요골자예요. 그냥 오늘 지각하다 보니 자꾸 뭔가를 빼뜨리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도 써요. 이렇게요. 요거 생략하고요. 이렇게 생략하고 이렇게도 갈라끼게 쓰고 있다는 사실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넘칠 남자는 볼감자가 마찬가지로 람이 되는데 물이 넘친다고 해서 삼수배를 앞에다 달붙이면 되죠. 예. 범람하다 할 때 쓴 거지 남용하다 할 때 쓴 글자예요. 그 다음에 쪽남자요. 청초라람. 네, 예. 푸르물을 들이는 쪽. 풀. 그 풀이니까 감이 람이 되면서 쪽이란 뜻의 영향을 주기 위해서 쪽이 풀이니까 초들을 갖다 이렇게 청초라는 남색을 때 쓴 글자. 남색을 저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곤색. 예, 곤색이라고 하면 그래서 안 된다 이거예요. 일본 말을 써서. 예. 예, 곤색이라고 해야지, 아니 저 남색이라고 해야지 곤색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일본 말이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말이는데 왜 너무 다른 말을 갖다 쓰냐 이거예요. 예. 감색이라고 써야 되죠? 네? 감색이라고 써야 돼요? 남색. 썼는데 요즘 잘안 써. 남색. 남색? 반물감자. 반물감자를 써서 감색이라고도 해도 상관없고. 옛날 사람들은 푸른빛은 다 하늘도 푸르고 바다도 푸르고 들판도 푸르고 물도 푸르고 뭐 다 그러잖아요. 녹색 시내들 푸른 신능이라고 하고 뭐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푸른 계통을 다 갖다 썼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누더기 남자예요. 남루한 옷을 입었다 할 때 쓰는 누더기 남자. 누더기 남자. 감이 마찬가지로 볼감자가 람이 되면서 누더기 같은 경우에서 오드변을 붙여야겠죠? 네, 오드변. 남루하다. 그 다음에 바구니 남자예요. 바구니 남자. 어디 쓰냐면 요람. 아이들 어렸을 때 이제 바구니다 이렇게 쭉 아이 어린 아이들 바구니다 지만 이렇게 흔들어 주는 거 있잖아요. 요람. 대추. 요 바구니인데 바구니를 여러 가지로 만들겠지만 볼감자가 감이 또 람이 되는데요. 그런데 바구니를 만들기 위해서 흔히 대나무를 사용했어요. 옛날 사람들이. 그래서 대나무를 갖다 얇게 삐져가지고 대중머리를 붙여가지고 요람을 때 쓰는 남자죠. 이런 식으로 볼감자가요. 분화돼서 거울감자도 쓰지만 감이 기역자가 리을자로 바뀌었는데 유성으로 바뀌었다. 이거 발음의 편의를 위해서 리을자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각각 각자가 누각각자에서도 이렇게 그냥 각이 되지만은 물이 달라붙어도 물 이름락, 불이 불려도 불이 지질락, 뭐 타귤자가 들려도 질환 유집락 해가지고 전부 다 락으로 바뀌잖아요. 각이 여기서 각이지만 이게 락이잖아요. 지금 다 락. 그러죠? 네. 그런 것처럼 각이 여기 기억이 리을로 바뀐 경우가 많아요. 한자에서. 발음의 편의를 위해서 바뀌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기억이 아음인 기억이 후음인 히읗으로도 잘 바뀌어요. 히읗이나 이응으로도. 그러면 감이 함이 될 수도 있어요. 함. 그 싸움배함. 싸움배한테 배우 관련자. 그러니까 감이 이번에는 함이 되면서 싸움배를 나타내기 위해서 무슨 자를 붙여야 된다? 부수자? 배주자를 붙이면 돼요. 항공모함을 때 쓰는 거죠. 전투함, 잠수함, 순양함 할 때 쓰는 함자. 싸움배 함자예요. 자, 이렇게요. 싸움배함, 바구니람, 누더기람, 쪽람, 넘칠람, 볼람, 볼감자가 전부 다 이제 걸감자가 전부 다 볼감자를 바탕으로 이루는데 볼감자는 사람의 눈이 강조됐고 그 다음에 그릇에 물이 괴해 있는 모양을 갖다가 표현해서 이루어진 글자는 사실이에요. 어렵지 않죠? 예. 자, 볼감자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비해야 될 글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글자 뭐예요? 두이자죠? 두이자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도 해야죠. 그래도 해야죠. 맞아요. 그 얘기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써놓고는 그냥 그래도 써놓고는 넘어가야겠죠. 두이자. 옛날 사람들이 술을 나타낼 때 있죠. 술을 나타내는 게 사실은 있죠.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이미 만들어진 문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쉽게 생각하지만 옛날 사람들이 술을 갖다 놔을 때 쉽게 말해서 사과를 넣고 있죠. 사과 2개가 있어요. 그러면 사과를 2개를 그래서 이렇게 나타낸 상황이에요. 지금 어떤 물체를 갖다가요. 이게 추상적인 형태의 이 선을 갖다가 가지고 표현하는 것은 지능이 발달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요. 물체를 들어서 최초의 사람들 술을 나타낼 때 표현하고자 하는 물체의 형태를 갖다 그대로 그려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능이 발달될 때 모든 물체를 다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추상성을 갖고 있는데 그게 이제 한 가지와 같은 간단한 선 2개로서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두 물체. 하나는 1개로, 2개는 2개로, 3개 이렇게 4개는 이렇게 5개는 이런 식으로 표현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수가 늘어날수록 있죠. 옛날 서사도가 발달되지 않는 이 시절에 수가 발달해서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게 4개인지 5개인지 6개인지 헷갈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반개제 형태를 유지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선으로는 나타내는 방법이 사까지 쓰다 사조차도 다른 글자를 빌려다서 짐승출등에서 나왔다고 하는 글자죠. 글자를 빌려다 쓰고 1, 2, 3까지만 선으로 표현했는데 그 가운데 두자가 이제 2개 선으로 표현된 글자죠. 최초에는 그냥 위아래 선의 길이가 거의 구분이 없이 같은 크기로 했는데 그대로 오면서 있죠. 반개된 형태를 유지하면서 밑변이 넓어야 안정된 형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에 거를 좀 짧게 해서 이제 오늘날은 두이자를 쓸 때 위에는 좀 짧게 밑에는 좀 길게 이렇게 빼놓고 있는 거죠. 그래야지 보기가 좋고 안정적인 상태를 보이니까. 글자를 쓰는데 사람들이 쉽게 쓰는 것도 추구지만 보기 좋게 쓰는 것도 추구다 보니까 보기 좋은 형태가 되기 위해서 위에를 짧게 밑에는 길게 이렇게 펴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진 글자가 두이자고요. 이 두이자는 문서 계약 같은 게 있죠. 도형의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도형의 소지가 뭐냐면은 글자를 하나를 갖다가 위에다가 선 하나 보면 석삼자로 바뀌는 상황이잖아요. 다소도자로도 바꿀 수 있잖아요. 다소도자로도 도용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가진 자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기존의 글자보다 복잡하게 써서 기존의 글자를 대신하는 글자예요. 복잡하게 쓰여지는 글자예요. 굉장히 복잡하게 쓰이면서 기존의 글자를 대신하는데 가진 자로서 이 글자를 빌려다 썼어요. 이 글자. 이걸 줄여서 그냥 이렇게도 쓰지만 원래 이렇게 쓰는데 이 조개표자가 더 달라붙었잖아요. 이게 제물로서 뭔가를 돕는다는 뜻의 글자예요. 원래 최초의 뜻은 돕다는 뜻의 글자예요. 제물로. 제물을 곁다라 주면서 도와준다는 돕다는 뜻의 글자인데 그런 의미는 없어요. 이 글자에 가진 자로 주로 쓰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글자도 두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가진 자들을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가진 자들 한일자에 한일자 가진 자를 이렇게 쓰죠. 두이자 이렇게 쓰고요. 석삼자는 이렇게 쓰죠. 요글자를 갖다 쓰죠. 별 이름 삼자예요. 그 다음에 넉사자는 방자를 사자를 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다섯자를 다섯 사람 오자를 쓰고요. 여섯 육자를 문육자를 갖다 쓰고요. 일곱 칠자는 오칠할 칠자 쓰고요. 이 글자가 이 글자가 같은 글자예요. 여덟 팔자는 깨트릴 팔자라는 걸 쓰고요. 아홉 글자는 옥돌구자를 쓰고요. 열 십자는 죽을 숫자를 갖다 쓰죠. 한일자, 두이, 석삼, 넉사, 다섯오, 여섯육, 일곱, 칠, 여덟, 팔, 아홉, 구, 열 십자를 대신은 가진 자예요. 가진 자도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뭐 이런 글자들이 이런 글자들에 대한 설명은 또 그 글자 관련된 글자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하도록 하죠. 일단 써놓기만 해보고요.
탈락식 때 안 쓰이고 쓰이는 차이 좀. 뭐가요? 둘이 안 하고 두이라고 하는. 아, 그것은 약속이에요, 사람들이. 아 그냥 예. 편의를 위해서. 그렇죠. 예. 입성자, 기역, 니을, 비읍이 상황에 따라서 잘 탈락되는데 그냥 탈락식다고만 얘기할 필요 얘기해 주시면 되겠네. 이게 둘이라고 하고 두이라고 할 때 발음이기가 힘들어 이게 둘이가. 그러니까 발음의 편의에서 탈락된 게 불집 깽이 집깽이 깽이를 어떻게 써요? 불집깽이 하면 되니까 부지 갱이 뭐 이런 식으로 리을자 탈락시키는 것처럼. 오랜 역사에 따라서 많은 사람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탈락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 언어의 변화 과정을 명쾌하게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에서 자연스럽게 탈락된 현상이라고 뭐 이렇게 해주는 거지. 어떤 법칙이 있기라기보다는 물론 법칙은 다른 거 아니에요. 입성자가 발음하기 어려운 거. 예. 자, 예, 그렇다고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가 바로 대신할 대자네요. 자, 대신할 대자는 마찬가지로 우리 선생님이 잘 알고 계시니요. 두 개의 자소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인변이라고 하고요. 요 글자는 사람 인자를 변화시킨 거죠. 사람 인자에서 글자인데 다른 글자가 없으실 때 다른 글자가 왼쪽에 오면은 그 형태를 그대로 쓰면은 복잡하기 때문에 간략화시켜서 이렇게 쓰는데 인자가 변화된 글자고 글자에서 왼쪽 변했으니까 인변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사람 인자고요. 그 다음에 이 글자는 주사렉이라고도 하고 이게 본인은 주사리 아니야 사실은. 말뚝. 그렇죠. 말뚝이에요. 말뚝. 말뚝이 있자인데 오늘날 사람들이 주사리라고 더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저도 한때는 부수차 책에 주사리라고 하다가 본인을 찾아서 최근에 책에 교정을 때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부수차 책을 제가 썼잖아요. 단행본으로 출판되는 거기에 주사를 갖다가 다시 말뚝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제 책이 최초의 책이 되다 보니까 책임감이 좀 주어져요. 누군가 잘못된 방향을 좀 올바른 방향으로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번에 규정판을 내면서 주사렉자를 말뚝자로 바꿨어요. 이게 원래는 말뚝을 갖다 표현한 글자 말뚝인데 옛날 글자를 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뼈조각 부위에 지면에 뼈조각 부위로 이렇게 땅이 바꿔요. 그 다음에 나무로 이루어진 부위에 끈을 매달리기 위해서 이게 풀어지지 않으려면 이게 가지게 된 부분이 있어야 하는 게 이게 말뚝을 갖다 표현한 거예요. 이게 말뚝. 근데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그것이 정형화돼서 이루어진 글자 오늘날 글자 이게. 근데 말뚝이라는 것이 마소들 같은 짐승들을 묶어놓기 위해서 줄이다 묶어놓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줄과 관련이 되는데 줄이 달린 화살이 바로 주사리예요. 줄이. 그러니까 이게 말뚝이 줄을 매다는 거이고 이 주사도 줄이 매달리는 활과 관련돼 있는 아니 활이라니 화살과 관련이 되는데 화살이라는 것이 원래는 그냥 살이잖아요. 살. 네, 원래는 살이었어요. 내 배는 살같이 뭐죠? 무슨 노래야 그게? 아다를 지난다 할 때 그 살이 바로 화살을 말하는 건데 후대로 오면서 그 뜻을 넘겨보면서 동의가 중복이 뜨던데 활을 붙인 거예요. 활에 쏘는 살이다 이거예요. 살이라는 게 가늘고 긴 물체에다가 쓰는 말인데 그 가운데 이제 화살과 관련이 돼 있죠. 그런데 호대로면서 뭐 햇살, 주름살을 때 쓰는 살에다가 의미를 좀 더 분명히 하려고 해서 활을 붙였는데 아까 우리 선생님 둘리자 리을자 탈락시키면 이것들 리을자 탈락시킨 거예요. 활살은 발음이 힘들었던가 보죠. 자연스럽게 화살을 바뀐 거죠. 이렇게. 그래서 쓰이는데 그 원래는 그냥 화살이 아니고 그냥 살이었는데 이게 여기에 줄도 리을자를 탈락시킨 거예요. 지금 줄도 줄이 달린 화살을 갖다가 펴는데 그 줄에 리을자도 여기서 탈락이 돼서 주살. 우리 저 낚시하는 거 보면 쭈꾸미 낚시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줄에다가 소라 껍데기를 갖다가 막 이렇게 달아가지고 줄에다가 소라 껍데기를 집어해가지고 하룻밤 집어내면 이 소라
저 쭈꾸미들이 여기가 자기 집인 줄 알고 들어가 있어요. 그럼 물 밖으로 꺼지면 해도 그 속에 들어앉았다고. 자기 집 포기할 사람 없잖아. 내 집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 사람한테 잡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잡는 방법을 준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준학이라고 하는데 그 준학의 주자도 줄이를 생략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게 원래는 말뚝에서 나온 글자지만은 말뚝이라는 게 줄을 매다는 거이고 줄을 매다는 화살 관련되면서 주사라고 하니까 말뚝을 나타내는 글자는 다시 나무 목자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써요 이렇게. 말뚝 입자. 또 그래서 나무 말뚝을 목이기라고 그래요. 저 옛날 성 같은데 옛날 오늘날이야 뭐 성에서 뭐 전쟁을 치른 사람들이 없지만 옛날 성에서 전쟁을 치르면은 성의 방책 같은 것을 목이기를 이렇게 짜가지고 이렇게 저기 치서들어온 입구에다가 나무 말뚝을 이렇게 짜가지고 이렇게 장치해 놓거나 막 그런단 말이에요. 저기 진격을 좀 늦추는 거죠. 근데 이제 워낙 오늘날 이걸 주사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주사리인데 본인은 말뚝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말뚝이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되고 요 입자가 다른 글자 구성에 도우면서 음의 역할하는 글자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요 글자예요. 요 글자. 이게 음 역할을 하는데 이게 그대로 쓰이지 않고요. 과일이 과실이 된 것처럼요. 시옷자로 바뀌어서 식이 돼요. 식. 이게 식이 되면서 장인공자에 의해서인데 장인이 물건을 만들 땐 자기 마음대로 만들면 안 돼요. 그렇죠. 바퀴 같은 걸 만드는 장인이 있어요. 수레 바퀴 같은 거. 근데 수레 바퀴를 막 자기 마음대로 크게도 만들고 작게도 만들고 막 여러 형태로 만들고 이게 호환성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때가 딱 법칙에 따라서 법도에 따라서 규격에 따라서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있죠. 그 농기구 파는 데 가가지고 삽을 산다고 쳤을 때에 삽이 온갖 여러 회사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삽의 길이는 딱 모든 회사에서 딱 나온 게 딱 1m로 정해져 있어요.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 C라는 회사 삽을 여러 곳에 만드는데 그 여러 곳에 나온 삽을 사다가 길이를 재보면 전부 다 1m로 딱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삽을 갖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 뭐 고랑을 갖다가 한 10m 파야 되겠다 할 때에 막 잘 갖다 대고 야 그렇게까지 하면서 농사를 어떻게 져요. 그럴 때 순간 삽을 갖다가 삽자를 갖다가 10번씩 이렇게 길을 재가지고 딱 길이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런 걸 아는 사람들이 삽이 딱 1m 길이로 이 공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여튼간이요. 그래서 장인공자에서 물건을 만들 때 일단 법도에 따라서 법식에 따라서 만든다고 해서 이게 법식자예요. 그리고 딱 정해진 형식에 따라서 어떤 의식을 행할 때 뭐 졸업식이나 결혼식, 장례식 할 때 쓰는 식자를 이걸 갖다 쓰는 거죠. 자, 그렇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법식자가 다른 글자 구성에 도우면서 음역하는 글자로서 닦을 식자가 있어요. 의심을 불식시킨다 할 때 쓴 글자. 의심을 불식시킨다 할 때 쓴 닦을 식자가 있는데 자, 여 글자가 그대로 음역하면서 땅 읽기 위해서는 손이 달라붙어야 되니까 손 숫자가 다른 글자가 붙였을 때 갈라가 된 제왕변이요. 그래서 이거 닦을 식자가 돼요. 닦을 식자. 의심을 불식시킨다 할 때 쓰는 식자예요. 자, 그런데 법식자가 음역하는 글자가 닦을 식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또 있는데 그런 글자로서 기억을 해둬야 될 글자가 바로 이 글자가 있네요. 쓰임하는 글자죠. 입성자 기역, 리을, 비읍 중에 기역이 탈락시켰어요. 그러면 뭐가 돼요? 시가 되겠죠? 그래서 물어서 시험을 본다 이거 시험을 물어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옛날 글 공부하는 사람들 있죠. 문장에 통 속에다가 문장을 적어놓고 그걸 뽑아내가지고 시험관한테 주면 시험관이 그걸 갖다가 외워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물어서 시험을 봐요.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 글자가 또 있죠. 이렇게 아랫사람 윗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시는 시인데 법식자가 시가 됐죠. 자, 요 글자가 무슨 자냐면요.
여기 주기로 살자에 내냐. 네. 주기로 살자인데 이 글자는 사실은 이제 본자가 이렇게 이 글자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쓰는데 이 글자는 뭐냐면 벨레자예요. 벨레자. 벨레자. 배는데 칼이 아니고 가위 같은 걸 생각해야 돼. 가위가 뭔가 물체를 베기서 엇갈리다니 엇갈려서 베는 거예요. 가위 날리지고 엇갈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벨레자. 후대로 오면서 그 뜻을 좀 더 분명히 해서 벨레자는 이렇게 쓰다가 다시 무슨 자가 들어가면은 베는 것이 근데 가장 일반적인 게 칼이니까 성칼도를 이렇게 붙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같은 벨레자예요. 그래서 문자로서는 원래 이렇게 쓰고 있는데 요걸 자를 갖다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우리가 저 조상 무덤 이게 그렇죠. 무덤에 가서 풀 깎을 때 예촉이 사용한다고 그러죠. 예촉이 풀 깎는 기계 예촉이 올 때 쓰는 예자가 바로 일자예요. 또는 요 글자가 음역하는 글자도 이런 글자도 쑥예자 이런 글자도 있어요. 남자 나이를 갖다가 50살을 갖다가 예년이라고 그래. 예년. 쑥예자를 써서 예년. 왜 쑥예자를 써서 예년이냐면 그렇죠. 저 우리 이명선이 알고 있네. 머리가 하얗게 시작한다. 쑥이 시간이 되면 하얘지거든. 그런 것처럼 사람이 나이 가는데 50살이 되면은 머리가 이제 하얗게 시작한다고 해서 쑥예자를 써서 예년이라고 불러. 예년. 그럴 때 예자인데 반백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반백의 뜻은 없는 것 같은데 반백의 뜻을 있어요. 갖다가 왜냐하면 그래요? 뒤쪽이 희거든요. 그래서 한쪽 반백의 의미가 면은 있는 거예요. 반백을 뜻하는 글자는 이 글자라니까. 이 글자. 아, 쑥 뒤가 하얗게 시작한다는 얘기지. 반백이라는 건 반절은 하얗고 반절은 검다는 얘기잖아. 근데 이제 예년은 조금 전에 하얘지기 시작한다 이거야. 50살이 되면은 50살이 반백이 된 것이 아니고 흰머리가 나기 시작한다. 그 흰머리가 나기 시작한 것과 반백은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반백을 뜻한 글자는 이 글자라니까. 저 나눌 반자. 머리가 반절은 흰고 반절은 검고.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눈다가 나눌 반자고 나눠서 베푼다고 베풀 때 반포를 때 쓰는 반자가 이 글자라고. 얼마 전에 했었잖아요 이게. 하여튼 저는 그렇게 봐요. 모든 질문을 제가 100%다 옳게 얘기해진 얘기하진 않아요 사실은. 근데 진짜 간혹가다 잘못 얘기한 것도 있고 그러는데 저 생각은 일단 그렇다는 거 얘기고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자가 여기에 달라붙었네요. 이게 벤다는 뜻인가 이게 죽인다는 뜻이 관련돼 있고 요 글자를 변형시키는 거야 이게. 이걸 또 옛날에는 차조출이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차조출이라고 안 그래요. 삽주출이라고 그래. 삽주출. 찰기가 있는 조보다는 요 글자의 자역이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데 이게 찰기가 있기보다는 삽주 뿌리를 갖다가 표현했다고 저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이 글자가 백출이나 창출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삽주 뿌리하고 관련돼 있어요. 삽주 뿌리를 말렸을 때 하얗게 말려지면 그게 백출이라고 뭐 하거든요. 그래서 책에는 차주로도 나왔고 삽주로도 나왔는데 저도 자원 공부 옛날에 저 자료도 많지 않은 시절에 부족하게 공부 경향이 많다 보니까 그냥 자료를 그냥 연구 않고 그냥 자료를 그대로 옮긴 시대에는 차조출이라고 옮겼어요. 근데 이제 자원 공부를 좀 더 깊게 하다 보니까 이건 차조보다는 삽주가 더 온당하게 있다. 그리고 쓰임도 창출이나 백출이나 이런 데 삽조 관련돼 있거든. 이 글자 쓰임이. 그래서 지금은 차조출이라고 보다는 삽조출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도 혹시 차조출을 알고 계신 분들은 삽조출로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근데 삽조 뿌리를 갖다가 표현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글자가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반드시 점이 달라붙어야 돼요. 네. 그리고 이 글자가 써있는 글자 이제 지울술자라든지 또는 제주술자라든지 아이고 이게 왜 쓰는 순들 제주술자 이런 데서 음역화를 하는데 요 글자에서도 그러니까 음역화를 했던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썼던 거예요. 이렇게. 이런 글자에서 음역화를 해요. 차조 출이 술 살까지 그렇죠. 그대로 술이죠.
술이 여기서는 술이 되는데 책받침이 달라붙어가지고 길거리다 뭘 친다고 지울술자고 길에서 제주를 핀다고 제주술자인데 여기서는 술인데 이건 살로 바뀌었네 살. 그래서 벨리자가 달라붙어가지고 죽일 살자예요 죽일 살자. 근데 후대로 오면서 그 뜻을 좀 더 분명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세게 때리는 뜻의 부숫자가 뭐예요? 7숫자죠 7숫자. 7숫자를 붙여서 오늘날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써줘야 될 글자는 이것자도 이미 다 바뀌어서 빤빤하게 이렇게 해서 오늘날 이렇게 쓰고 있는데 요 글자를 붙이면서 이렇게 써야 될 글자가 오늘날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 글자를 여기도 붙였잖아요 지금. 이게 주기를 살짝 변형시켜 놓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무 목자처럼 쓰인 것이 아니고 이렇게 써줘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요. 자 그래서 매니아 이거 죽일 살자를 변형시켜 놓은 글자인데 그래서 이게 죽인다는 뜻이에요. 죽일 살자고 죽이는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시야하다 할 때 쓰는 시자예요. 자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해서 대신할 대자인데 그 외에 또 그러고나 여기서 끝을 보면 안 됐구나. 또 있어. 말뚝일자 주사일자가 음역하는 글자가 또 있어요.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글자. 그러니까 이기 시기 되고 시까지 왔는데 시가 시지 치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 아니죠? 치음결이요. 근데 고경은 반작용이라서 뭐예요? D가 될 수도 있고 D가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대까지 온 거예요. 대. 그러니까 지금 설문의자에서도 우리 지금 대신할 때자가 지금 설문의자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설문의자에서도 요글자 설명할 때에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이게 음역화한다고 이렇게 분명히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 고음으로는 이게 분명히 입자가 음역화한다는 것이 드러났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이제 대까지 온 거죠. 이게 대까지. 그래서 사람인자에서 대신하다는 뜻이 이러죠. 사람인자에서. 우리 책에 보면 사람의 일을 바꿔서 대신한다 해서 대신하다가 됐다 그렇게 설명해놨죠. 자, 그 대신할 대자에서도 그래서 익자가 음역하는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 대신할 대자는 다시 빌릴 대자예요. 임대할 때 쓰는 빌릴 대 재물을 주고요. 빌린다고 해서 빌릴 대자 에서 음역할을 하고요. 또는 자루 대자 푸대 푸대자로 올 때 쓰는 대자 마대자로 올 때 쓰는 마대 푸대 마대 올 때 쓰는 글자인데 옷감으로 만들어지니까 오두변을 붙여요. 어디요? 저 물고기 속에 뜨는 불에도 부대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에 물고기 속에 들어있는 그 공기주머니 그걸 불에라고 하는데 그것도 주머니는 잘 오는 줄 알았는데 비어 있어가지고 고기를 뜨게 만들어줘. 그 불에 이럴 때 쓰는 또 이것에서 나온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자로 대자예요. 마대자로 올 때 쓰는 대자라니까. 돼지 할 때. 아 그때는 터대자야. 아 근데 돼지라는 그것도 있어요. 자루같이 생긴 돼지가. 아 그래요? 그래요? 아 돼지. 있지만은 지자는 무슨 종이 지자를 쓰겠구나.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잘안 문방구로 오셔가지고 우리가 잘 모르는 용어 저는 지금 미처 생각지 못하는 말인데 그래요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말씀을 주시니까. 그 지자가 아닙니다. 땅 지자에 땅 지자를 쓰는데 자루 대자가 있어요. 자루같이 생긴 그런 돼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땅 지자를 쓴다고요? 네, 땅 지자를 쓰는데 땅인데 그 저 돼지같이 자루같이 생긴 돼지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길이 없는 같이 꼭 생긴 거가. 그래. 부동산에 쓰는 거네. 이따가 쉬는 시간에 그 핸드폰으로 좀 검색해서 좀 보여주시기 바라는 거예요. 뭔가 자세히 좀 알고 넘어가게요. 어쨌든 간에 제가 모르는 어른은 어떤 물건에 이 대자를 쓴다는 걸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미처 몰라서요. 거기에 대해서 더 말씀 못 드리고 요 글자도 있어요. 요 글자 돼지 저는 돼지 얘기니까 이 대자를 생각을 해서 터 대자예요. 터 대자. 비어있는 터를 말한 거예요. 뭐 비어있는 터.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데 비어있는 터인데 더 분명히면 나자를 붙여가지고 벌거벗을 나자를 붙여가지고 나대지라고 그러죠. 나대지. 돼지 나대지요.
나대지 할 때 쓰이는 대자죠 이게. 이때 지자도 땅지자를 쓰죠. 나대지. 제가 예전에 그 관악구 봉천동에 서울대 옆에 그쪽에 살았는데 서울대 그 후보 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낙성대가 있어요. 낙성대. 강감전 장군이 태어났던 거. 강감전 장군이 태어날 때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대. 그래서 떨어질 낙자에다가 별성자를 쓴 터라고 해서 그걸 낙성대라고 하잖아요. 낙성대 거기 가서 바람도 많이 쐬고 그랬는데 그때 쓰는 됐죠. 자, 이렇게 해요. 준사대자가 음역하는 글자가 이런 글자가 있다는 것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이런 게 다 관련되는 글자들이서. 자, 여기서요. 여기서 지금 1시간 정도 수업이 진행된 것 같으니까 여기서 일단 끊고 쉬는 시간을 갖고 난 다음에 2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